동양과 서양이다. 동양과 서양이다. 동양과 서양에서 이 병을 보는데, 병을 보는다. 병을 보는데, 원래는 이 서양의학이 원래는 없었죠. 원래 옛날에는 이 동양의학만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약 한 200년 전에, 한 200년 전에, 200년, 내지 한 250년. 이때 이제 서양에서 이 현미경이 만들었어, 현미경. 이 현미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슨 벌레 같은 것이 있었다. 벌레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이 병이라는 것은 이 벌레, 이거를 편의상 얘들은 세균이라고 그랬어. 세균에서 이 병이 유래가 됐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으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균을 없애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된 것이 제약산업이다. 제약산업.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죠. 수술. 그다음에 지금 나아가서 이 방사선 치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현미경으로 무심한 이제 고급 장비를 만들었어. 비싼 장비를 만들고 이걸로 이제 이 병을 보여주는 거야. 세균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약을 팔고 수술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죠. 돈을 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병을 정복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했으나 역시 병은 정복되지 않았다. 정복이 안 됐어. 정복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서양에서는 이제 이 동양의학을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반대로 동양에서는 원래 이 인체를, 이 사람을 이 벌레의 집중으로 봤어요. 벌레의 모임으로 봤다. 모임으로. 그래서 이거를 세포라고 그랬어. 세포. 벌레들이 모인 것, 이 모인 것의 집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세균, 벌레로 인하여 병이 발생하는데, 동양에서는 이 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 병은 없다, 야. 병은 없고, 사람의 이 신체, 세포 자체가 균이다. 이것이 병이다. 이것이 벌레다. 벌레도 충으로 봤어. 충으로 봤다. 그래서 이 벌레를 내 몸 자체가 이 벌레로 되어 있는데, 이 벌레가 이제 작동하는데, 벌레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면 건강하고, 벌레가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면 이것이 비건강, 불건강, 내지 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나에게 원래 있던 것이다 하고 본 것이야. 있던 것이다.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 서양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와 같은 장비가 들어오고 여기서 필요적으로 이제 선전이 필요한 거야. 선전, 광고. 이 광고로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균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니까 이 세균을 죽이면 병을 치료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식 차이가 커져서 그래서 급기야 동양에서는 이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이 현대 병원의 이 장비, 수술, 제약 이런 것이 마치 병을 정복하는데 최선의 방법인 양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똑같이 병원이 발달했어. 병원이 발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똑같아.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서양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국민보건적인 입장에서 이 원래 사람에게 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충이 있는데 벌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검사를 해서 내가 괜히 실제로 이 손에다 한번 현미경으로 봐봐요. 여기에 벌레가 득실득실해. 그런데 이 벌레가 원래 있는데 이 있는 벌레를 이걸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틀린 생각이다. 이건 틀린 생각. 그래서 여기 있는 벌레가 이게 따로 어디 온 것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있던 것이 이 벌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아메바라고 그러잖아. 아메바. 우리가 사람이 탄생할 때 자궁에, 모태에, 난자에 이 사람의 정충이 들어가잖아. 충. 벌레가 들어간다고. 벌레가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하여 이것이 세포 분열을 하고 결국은 사람이 되는데 이 충이 들어가는 자체가 벌레이며 이것이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역시 균이 역시 분열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걸 아메바라 그러잖아. 아메바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충인데 벌레인데 무슨 벌레가 외국에서 들어왔어? 밖에서 들어왔어? 그게 아니라고. 나에게 있는 벌레가 어떠한 조건, 뭔가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 벌레가 나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 벌레가 나에게 정상적인 조건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쪽으로 이것이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나에게 갖고 있던 충이 변화한 것을 이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균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밖에서 이 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린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질병을, 나에게 있는 이 균을, 충을, 벌레를 나에게 원래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나를 돕는 방향으로 이 벌레가 움직이게 하면은 병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병이 저절로 없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강요법이란 말이에요. 자연 치유 방법. 자연 치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균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이 균 벌레라는 것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며 이 갖고 있던 벌레를 나에게 이 벌레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작동하도록 돕게 도우면 이 병이 저절로 낫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이것이 약이다, 어? 뭐 수술이다, 방사선요법이다 이걸 쓰지만은 동양에서는 이게 이제 한약을 쓰는 거죠. 한약을 쓴다고. 원래 이제 이 자연에 있는 이 동식물, 식물을 줄여서 이걸 약을 쓰는 거야. 이걸 약으로 쓴다고. 그리고 이 수술 대신에 동양에서는 뭘 쓰느냐? 이게 바로 침이에요. 침을 쓴다. 이게 침이고 이 방사선 요법 대신에 열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뜸이다. 이게 뜸이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 의학, 요즘 약이죠.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요법을 쓰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약, 자연의 식물 뿌리, 식물의 잎, 줄기, 뿌리를 쓰고 그 다음에 침과 뜸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동양의 역사는 이미 7천년 전부터 시작됐고 7천년에 시작됐고 서양의학은 기껏 해봐야 200, 300년밖에 안 돼. 그러나 서양에서 발전한 것이 이 광고가 발전됐잖아. 광고, 선전. 광고가 서양이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이것이 오직 최선의 길인 양 사람들의 머릿속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겼다고. 또한 이게 돈이 되잖아요. 이 제약산업과 수술과 방사선은 돈이 되잖아. 돈.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서양의 이 자본 사상이 결국은 승리를 해서 이것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이 서양에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세균을 바탕으로 했다는 본래 인식이 깊이 뿌리박게 하여 이 의학과 수술과 방사선의 치료에 의지하도록 선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에서 막 지원해주고 하니까 의료보험이 발전하니까 이제 의료 비용이 사실상 가난한 사람은 의료보험을 별로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 별로 잘 내지도 않고 이게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이제 손해지. 그럼 한 달에 끼쳐봐야 몇만 원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한약방에 이런 데 가요. 병원에 가. 그러면 가면은 시술 잘 나왔지. 안마 시술, 자외선 시술, 열 시술 등등 있어가지고 이거 잘 받고 나와도 몇만 원 던지면 끝이야. 돈만 원.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한약방에 찾아간대. 그래서 참 제살 깎아 먹게 하는 것인지 희한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냐? 세계적으로 이 동양의 이 침과 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연 식물약제 이러한 것을 재조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과 뜸과 이제 한약으로 이제 한약재라고 이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 동양의 침과 뜸 그리고 이 식물들이 새롭게 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병치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제 봐요. 이 침과 뜸의 원조가 어디야? 이 침과 뜸의 원조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라고. 이걸 흔히들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 침과 뜸의 원래 이 뭡니까 그 기본 뿌리는 동이족이야. 동이족이다. 동이다. 그 바로 우리의 선조야. 우리의 선조. 이 동이가요. 이게 동쪽 오랑캐가 아니고 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야. 활을 잘 쏘는 민족이 동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어디야? 바로 우리나라 우리 고조선. 이 고조선 우리의 선조야. 고구려. 그래서 이 우리 선조들을 이 중국의 이 한민족이 이 한족이 이거를 아주 오랑캐라고 이제 그 치부를 해서 자기들이 이 한족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은 이건 오랑캐라고 해서 이걸 동이라고 이렇게 역설해서 오히려 비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이죠. 이게 바로 역사 왜곡이야. 실제로는 과거에 가장 막강한 이 민족이 바로 이 동이족이며 이 고조선족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서 내려온 이 침과 뜸이 바로 이 대한민국 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냐? 아니잖아. 이건 뭐냐? 이것은 이 중국이나 일본이 끊임없이 이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 역사를 왜곡시켜가지고 결국 이 침과 뜸이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자기 것이냐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침과 뜸이 누구 것이냐? 바로 이 동이족, 이 고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 옛날의 선조들, 이 동이족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침과 뜸을 이 서양에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 서양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이것이 분명히 꽃을 피워. 이것이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근본 식민지적인 사상에서는 자기 것을 스스로 비하시키지만은 서양에서는 좋은 것은 좋다, 옳은 것은 옳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서양인들이 이 침과 뜸과 이 식물에서 나온 뿌리의 위대성을 알게 됐으니까 이걸 이제 연구한다 이거지. 연구를 해서 머지않아 이것이 역설 반대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침과 뜸이 우리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역사는 뒤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바른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정인지 이걸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다. 왜? 내가 책을 써도 안 돼. 왜? 사람들이 책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 자체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해놓으면은 이거는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남아있잖아. 그리고 일단 보기 쉽잖아. 그래서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건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거지. 그것이 이제 각설하고. 그러면 침과 뜸이 뭐냐? 이 침과 뜸에서 이 침과 뜸, 이 침과 뜸을 정의하지도 못해요. 그 침과 뜸은, 침은 물론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뾰족한 것이 이제 침이고, 뜸은 이건 이제 뜸이잖아. 쑥으로 만든 뜸이단 말이야. 그 침과 뜸을 이제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 침과 뜸이 뭐냐? 침이 뭐 이런 침이 뭐 이렇게 침이다. 침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걸 이제 침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침이라 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침이 아니야. 이거는 원래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거라. 금으로. 이 침은 원래 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 금으로 만든 건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걸 이제 가공을 한 거죠.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공을 했어.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고, 요렇게 이제 침을 가늘게 0.1mm로 가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대롱에다, 이 플라스틱 대롱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대롱 때리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일본식이고, 원래의 침은 이제 컸다 이거야.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이 침을 이렇게 만든 것은 상당히 잘했어. 그래서 이 침은 이제 대롱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롱에 만들어서 하니까 사실 이제 사용하기가 좋잖아. 그리고 이제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이건 이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이 관을 사용하면서 나는 이 관을 사용하지 않아. 이 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때리는 것은 이게 이제 일본식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침은 하여튼 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이 이제 비싸니까 이걸 이제 이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침을 만든 거야. 그 이제 뜸인데, 이 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아는 이 뜸, 이제 쑥으로 만든 이 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침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좀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 뜸은 이제 사용을 하긴 해. 근데 이 뜸도 여기 이제 보통 이제 간접뜸을 쓰는 거지. 간접뜸. 왜? 이 한약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간접뜸이니까. 그래서 직접뜸은 하지 않아. 직접뜸은 피부에 직접 넣고 또는 이 직접뜸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직접뜸이 서양에서는 이 직접뜸을 이걸 이제 연구를 잘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은 아직도 서양에서도 아직 잘 모른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 침과 뜸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침은 이제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이라고 보고, 바늘로 침이라는 뾰족한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이라고 보고, 뜸은 이 쑥을 이용해서 쑥으로 이 불을 피우는 것이다. 불을 피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 바늘로 침을, 이건 쇠잖아요. 쇠란 말이야. 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차다. 뜸은 불이야. 그래서 이것은 따뜻하다. 그래서 금은 음이야. 음이고, 따뜻한 것은 양이다. 그래서 이 침과 뜸에는 우리의 이 전통적인 사상, 음양 사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음양의 사상이 들어있다.
그 우리가 아까 그 뭡니까 이 병균이 충이 벌레가 이 충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이것이 세포가 되고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세균이 된다고 했잖아. 그 원래는 이제 다 같은 건데 이 같은 벌레인데 세포와 세균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이고 이것이 건강한 거다. 건강한 거다. 그럼 얘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그 물론 이 음과 양에도 각각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야. 양에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방향이 있고 부정적인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이 양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음적인 체질에서는 나라는 이 근본 내 몸이 음적인 체질은 이 음이 좀 많아지면은 이 하여튼 이게 음과 양의 이게 하여튼 정상적인 부분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양도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이게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많아진 것은 조금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조금 늘려주어야 이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이라는 놈에 대해서는 그래 음을 다스릴 때는 이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양으로 음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음으로 다스리는 게 제일 좋아. 즉 음은 음으로 다스려. 그래서 음은 침을 쓰고 양은 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적인 체질이나 양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 이 피부에서 부위도 이 내장 기관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또 침과 굴을 또 다르게 쓰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양의 부분이냐 음의 부분이냐에 따라서 역시 침과 뜸을 또 다르게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양각색인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A다 B라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양오행 사상을 공부하게 되고 음양오행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복잡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구당생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구당생님 이걸 이 전기라고 했어. 전기라고 하면서 이 핏줄이라고 했어요. 핏줄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전기가 이 핏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핏줄이 없는 것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몸은 플러스적인 요소와 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뭐 요소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요소. 엘리먼트. 이걸 뭐 이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간단히 말했을 때 그냥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그 신경이라고 보자고. 신경이라고 보면 이 신경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이 어떤 사회에서 이게 끊어지든가 왜곡이 됐다. 끊어지든가 왜곡이 됐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든가 왜곡이 되면은 이것이 병이다. 이게 병이다고 봐. 이게 병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끊어진 놈을 연결시키는데 뭐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보는 거야. 이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이 끊어진 데다가 침으로 이걸 연결시켜. 그러니까 이 끊어진 데다 갖다가 이 침으로 연결시키면은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끊어진 데다 갖다 이 침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침인 거야. 그런데 이 끊어진 것을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걸 녹여 이걸 연결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 끊어진 놈을 녹이는 거야. 녹여 각각을 녹여서 붓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침이요. 이게 침이야. 이게 침이라고. 이것이 침이고 이 녹여서 붙이는 것이 이게 뜸이야. 뜸이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것이 빨라? 직접 연결시키는 게 빠르지. 그래서 침이 일침이라고. 그래서 침이 일침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직접 연결시키는 게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일침이야. 일침.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침이라고 한다. 근데 녹여서 붙이면 내가 열을 이게 가야 하잖아요. 열을 가해서 이 끝이 녹아야지. 이게 끝이 녹아서 이게 서로가 붙는 거야. 이게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이게 뜸이야. 이것이 뜸이다. 이것이 뜸이다. 그래서 일침 2뜸 3약이야.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끊어진 신경을 이게 이제 약으로는 안 된다고. 약 100날 먹어봐야 이 끊어진 게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병이 뭐냐? 이게 중풍이야. 스트로크. 이 풍이 와가지고 쳤어. 풍이 와서 쳤기 때문에 아니면 피가 나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냐? 서양에서는 약, 수술, 이 방사선이잖아요. 약으로는 안 돼. 수술하면 되나? 끊어지는데 이걸 수술을 하면 이 끊어진 게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수술을 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방사선으로 이제 녹여서 하는 게, 얘들은 녹여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열을 가해서 이 충을 죽인다라고 보니까 이 고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서양 의술로서는 이 중풍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반신불수, 마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오직 직접 연결하는 침이나 녹여서 붙이는 뜸이나 이것을 사용해야 고칠 수가 있다. 고칠 수가 있다. 희망을 가지세요. 서양인들이 드디어 이 침과 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침과 뜸으로 마비된 것을 고칠 수가 있다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치료하십시오. 그게 언제 나오는데요? 하세월이 되겠지. 그러나 지금도 가능하다. 왜?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 전통적인 침술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침같음을, 이 기법을 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도 고칠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제한되고 있어.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부부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침과 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인이 그 남편을 치료하게 하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해야 병을 고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 주지만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니까 이 소금을 내가 집어넣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